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 진화와 자연선택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진화에 대한 정의부터 먼저 정리를 할게요. 진화란 뭔가 변하는 거야. 변하는 건데 일단 첫 번째 생물이 변할 거예요. 생물이 변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이라는 거 필요해.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 생물이 오랜 시간 동안 환경에 적응을 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까 뭐가 변해? 형태라든가 유전적인 부분이 변합니다. 그래서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한다. 이것을 진화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할 때 몸의 구조나 특성이 변하면서 뭐까지 변하냐면은 유전자가 변해. 유전자가 변해야지 다음 세대로 유전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렇게 됨으로 해서 이 결과 뭐가 나타나냐면 생물의 종다양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씩 달라지면서 다양해져. 그래서 생물 종다양성이 나타나게 된다. 다양한 생물이 나타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진화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고 하는 내용 나와 있어요. 자연선택설.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진화설은 다윈 이전의 진화설과 다윈 이후의 진화설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다윈 이전의 진화설은 다 무시당하고 다윈 이후의 진화설을 가지고 우리 현대 진화론에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진화할 때 배웠던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를 좀 지우고 진화설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정리를 할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진화설이 용불용설이라는 게 있었어. 그래서 진화설이라고 정리를 할게. 용불용설이라는 거 있었고, 그리고 다윈이 얘기한 자연선택설, 얘는 따로 설명할 거니까. 그리고 돌연변이설, 격리설, 요런 것들 있었어. 그쵸? 본 적은 있지. 용불용설 누가 설명했다? 라마르크라는 과학자가 용불용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자, 용불용이야. 용, 쓸 용자를 써. 불용, 쓰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하는 기간은, 사용하면은 발달하고요. 사용하지 않으면은 퇴화한다 라고 하는 것이 용불용설에 대한 내용이죠. 자, 이렇게 사용해서 발달하는 형질을 획득형질이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획득형질은 유전되지 않더라. 그래서 용불용설은 무시당하게 됩니다.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 자연선택설은 여기서 설명을 할 거야. 그래서 자연선택설은 다윈이 설명한 건데 얘는 따로 설명은 안 할게요. 옆에서 설명할 거니까. 돌연변이설 나와 있습니다. 드브리스라고 하는, 드프리스라고도 나오는데요. 사람 이름이니까 그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타날 겁니다. 돌연변이설인데 갑자기 나타나 왕달맞이 꽃으로 하는 건데 돌연, 갑자기 변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갑자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 그래서 새로운 형질이 나타나더라. 이게 돌연변이설이야.
갑자기 나타나. 유전자가 변했기 때문에 유전도 돼.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사실이지. 근데 뭐냐면은 돌연변이설은 일단은 자주 발생하지 않아. 자주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발생하더라도 생존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더라. 그치? 불리한 방향으로 나타나. 그래서 이런 것들의 이유 때문에 특정한 종에서만 설명이 가능하고 전체 종에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근데 돌연변이설은 유전자가 변이되어서 유전된다라는 것에 대한 초점을 두는 거야. 돌연변이설. 격리설 나와 있어. 격리설. 바그너라고 하는 과학자가 격리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격리설은 지리적 격리랑 생식적 격리가 있어. 지리적 격리는 환경이 변하는 거지.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는 거고요. 생식적 격리는요, 교배가 불가능한 거야. 그래서 그 교배를 할 수 있는 생물 종끼리만 자손을 낳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지리적 격리와 생식적 격리인데 얘는 특정 지역에만 설명이 가능해. 전 지역에서 설명이 불가능하더라. 특정 지역에만 설명이 가능하더라. 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자연선택설, 돌연변이설, 격리설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현대 진화론을 설명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배웠던 거니까 간단하게 이 정도 설명을 하고요. 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윈의 자연선택설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과학적 이론의 중심 원리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연선택설 볼게. 자연선택설은 기본적인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 과잉생산과 변이가 첫 번째 나타나는 내용이야. 과잉생산과 변이가 첫 번째 나타나고요. 생존 경쟁을 하게 돼요. 왜? 과잉 생산을 했으니까 개체수가 많으니까 살기 위해서 생존 경쟁을 해.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은 살아남는 놈이 생겨. 그래서 얘는 자연 선택을 받았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자연 선택을 받은 애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은 이제 진화를 한다.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과정이 기본적인 자연 선택설의 과정이다. 라고 알면 돼. 자, 일단 과잉 생산부터 먼저 볼게. 과잉 생산. 개체수가 많아진다라는 거야. 그럼 개체수가 많아지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생활 공간이 줄어들어. 그지? 서식지가 줄어들고요. 먹이도 줄어든대. 그래서 서식지라든가 먹이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과잉 생산하다 보니까 변이가 일어난대. 그래서 이 변이를 개체 변이라고 얘기를 해. 개체 변이. 그래서 변이가 일어나. 다른, 형체가 다른 어떤 자손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자, 개체 변이는 엄마 아빠가 키가 다 작은데 키 큰 애가 태어날 수도 있어. 유전적으로는 같지만 형태가 조금 다르게 태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개체 변이가. 네. 그래서 원래 있던 생물과 개체 변이가 일어난 생물이 섞여 있는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서식지나 먹이가 부족하기 때문에 생존 경쟁이 일어난단 말이야. 생존 경쟁이 일어나면서 살아남은 놈과 죽은 놈이 나누어질 거야. 그래서 생존 경쟁을 해. 그래서 죽은 것이 있고요. 살아남은 것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환경에 적응을 해서 죽어. 그래,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죽은 것을 자연도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해. 자연도태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살아남은 것을 적자생존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자생존했다. 자, 이렇게 적자생존한 생물이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 자연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연의 선택을 받으면 얘네들이 다시 뭐 한다? 개체수를 늘리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과정을, 어떤 과정? 자연 선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해. 반복을 하다 보면은 자연도태에서 죽은 애들은 완전히 멸종이 될 거고 적자생존에 의해서 살아남은 개체들만 존재를 하겠지. 그래서 진화를 하죠. 그래서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 진화를 하더라 라는 거, 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예가 기린의 진화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얘는 이따가 볼 거고요. 얘의 한계점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연선택설에 한계점이 있어요. 자, 이 당시에 다윈이 자연선택설을 설명할 당시에는 유전학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 그래서 변이의 원인과 그리고 부모로부터 자손에게 유전되는 현상을 얘네들을 설명하지 못해.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해. 과학적으로는 뭔가 설명을 해줘야 돼, 논리적으로. 근데 논리적으로 설명을 못했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해. 왜? 이 당시에는 유전학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 됐습니까? 자, 요렇게 됐고요.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예, 가장 대표적인 예, 기린의 목 길이로 보는 자연선택설 한번 볼게요. 자, 일단 과잉 생산하기 전에 원래 있던 개체들이 있어, 그치? 목 짧은 기린이 살고 있었어. 목 짧은 기린이 살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수의 기린이 태어나 얘네들이 개체 수가 증가를 하지. 증가하면서 개체 변이가 일어나. 그래서 어떤 것들 목 짧은 애도 태어나고요. 목이 긴 기린도 태어나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 얘가 뭐 된 거? 개체 변이가 일어난 거지. 원래는 목이 다 짧아야 되는데 목이 긴 기린도 태어났다 라는 거. 그래서 다양한 변이, 형태가 다른 그런 기린이 나타나더라 라는 거야. 근데 개체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먹이나 서식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 그래서 생존 경쟁이 일어나는데 목 짧은 기린이 어떻게 돼? 죽어. 자연도태가 되고요. 죽어요. 목이 긴 기린이 적자생존에서 살아남더라 라는 거고요. 이렇게 적자생존된 것이 누구의 선택을 받았다? 자연의 선택을 받은 거다 라는 거지. 근데 얘가 다 죽는 건 아니고 목 짧은 기린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잖아.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돼? 요 과정 다시 목 짧은 기린과 목이 긴 기린이 이렇게 나타나는 요 과정들을 계속해서 뭐 한다? 반복을 하지. 이 과정 반복하고요. 이렇게 선택받고요. 다시 반복하고 어느 정도 남아 있을 거고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된다고? 진화 과정을 거쳐. 그치? 그래서 목이 긴 기린만 남더라 라는 거지. 그래서 진화가 되었다. 새로운 종이 만들어지더라 라고 하는 것이 자연선택설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기린의 목 길이에 대한 자연선택설, 어떻게 진화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그 다음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우리 과학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그 당시에는 약간 기독교적인 창조론에 대한 것들, 그리고 뭔가 평등을 해야 된다. 만민이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이슈들이 많았는데 다윈의 자연선택설이 나온단 말이야. 다윈의 진화론이
과학과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고 정리를 할게요. 일단 과학이야, 과학. 과학적인 부분. 자, 생명과학이라는 것이 발전을 해. 얘네들이 진화하고 이러니까 생명과학의 이론적 기반. 진화했다, 변했다, 뭐 이런 것들, 이론적 기반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얘가 발표되기 전에는 생물은 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이거였다라는 거야. 근데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고 난 다음에는 생물이 변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진화의 관점에서 생물의 유형관계를 파악할 수 있더라. 자, 이 생물의 유형관계라는 거 역시 뭐냐? 유형관계. 얼마나 가깝고 먼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물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친한가,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었다? 유전학이라든가, 그리고 사회생물학, 그리고 분자생물학. 좀 더 깊게 들어가는 거죠. 좀 더 작은 범위로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학문이 발전하는 영향을 주더라. 과학적으로 영향은 이렇게 줬습니다. 자, 사회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줬을까라는 거. 경쟁했잖아. 생존 경쟁. 사회적으로도 경쟁을 통한 자본주의 발달에 영향을 주더라라는 거. 경쟁사회가 나타나. 그러면은 이 경쟁 때문에 국가 간에도 경쟁이 나타나. 그래서 지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회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 강대국이 약소국을 지배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야. 그래서 사회 진화론은 뭐가 나오냐면은 제국주의. 역사 시간에 배우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 제국주의. 특정 국가가 다른 민족이나 국가를 정치, 경제, 문학적으로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나오고요. 식민 지배의 타당성, 정당화 이런 데 악용이 됩니다. 우리가 힘이 세니까 당연히 지배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지. 그리고 인간과 동물의 심리 쪽에서 진화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돼. 약간 어문학 쪽, 문과 쪽에 어떤 사회학, 개론, 심리학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영향을 줘? 철학이라든가 정치학, 경제학 다 영향을 줘. 문학 뭐 이런데 영향을 주더라 라는 것들 간단하게 알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뭐 사회생물학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사회생물학은 우리 주변에서 보면은 개미나 벌 같은 경우에는 집단 생활을 해. 여왕개미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업화되어서 다양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동물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사회생물학, 진화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까지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화와 자연 선택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화에 대한 정의, 그리고 진화론 몇 가지 알아봤고요. 그리고 다윈이 얘기한 자연 선택설에 대한 내용, 걔네들이 과학과 사회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